네, 지금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대 재테크반 그 주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초급반, 그 중급반을 이제 이론을 마치시고 이제 어떤 실전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이 실전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냐 하면 그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고대 재테크반이 지금 한 뭐 90명 정도 모여 있잖아요.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모르시는 이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대 재테크반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뭐 수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재테크반의 그 정보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 걸로 못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주식을 배울 때 그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계속 뭐 이렇게 거기 보면은 우리 이중은 님도 계속 정보를 올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올려주시는데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은 올려주신다는 대로 수고를 하는데 이제 그 실질적인 효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뭐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수준별로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초급반, 그 중급반, 이제 고급반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고 초급반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냐면 주식시장을 전혀 진짜 안 해본 분들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 우리는 HTS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기초적인 거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 이제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제 카페를 보여드릴 텐데 그 카페에 그런 기초적인 사항들은 많이 모아놨어요. 모아놨기 때문에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난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거기 있는 정도만 익혀두시면 뭐 초급반 정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급반에서 주 안점으로 줄 것은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제 내 계좌가 크게 손실이 안 나면서 이제 잘 지켜지고 또 이렇게 상승장일 때 이제 수익을 내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 막 이것저것 막 찾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복잡하게. 근데 오히려 그게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 경험상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워야만이 주식을 잘 한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심플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심플한 원칙을 잘 활용하게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길이지 그 수많은 지식을 담는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모르시고 뭐 많은 지식을 얻어야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초급반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정보를 더 이렇게 막 하려는 욕심을 차단시키고 오로지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하자. 이제 그걸 내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을 이제 초급반에서는 원해요. 왜냐면 초급반은 뭐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주가가 떨어져서 기다리면 삼성전자 자체는 올라가는 그런 성장주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상당히 그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피폐해진다든가 주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진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번의 경우에도 본 것 같이 삼성전자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 뭐 마이너스도 이렇게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시장을 하락하는 걸 대비한 어떤 기법,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버스 ETF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로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기법, 그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만 알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익혀가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을 이해를 하려면 거시경제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또 거시경제학 들어가면 또 너무 어렵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차츰차츰 계속 그러한 글을 읽어보고 조금씩 알아가보고 일단은 그냥 삼성전자, 다음에 이동평균선, 인버스 ETF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은행 정기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해주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배당 수익률만 해도 얼마겠어요? 은행금리보다 낮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배당 수익 잡고 얻고 다음에 시장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법 하나 그 정도만 배워도 된다 이거예요. 괜히 뭐 이것저것 막 하려고 초급자들은 하지 마시라. 고만 하자. 고만 해서 그 훈련만 좀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하자.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 계좌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줄여야 되는 이제 그 훈련을 하자 이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여기 그 고대 재테크 방이라고 만들었지만 과연 이 고대 재테크 방이 여기 가입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 굳이 여기 말고도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뭐 여기 고대 재테크반에 들어와가지고 뭐 정보를 얻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굳이 고대 재테크반에서 뭘 얻어가지? 이제 이럴 거라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매매 기법 이런 것도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책을 봐도 되게 많아요. 뭐 저보다도 더 훌륭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잘 해놨기 때문에 뭐 저나 또는 뭐 고대 재테크반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뭐 굳이 저 양반들한테서 뭐 저걸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고대 재테크반은 그러면 어떨 때 필요하겠는가 이런 고민을 상당히 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뭘 해줘야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보의 어떤 습득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혼자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 정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골라서 모아주는 거 그게 아마 고대 재테크반의 첫 번째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온갖 정보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정보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도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걸 계속 좀 올려주고 있는데 아마 뭐 여기 처음에 고대 재테크반에 들어와서 딱 봤더니 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녁까지 막 수없이 정보가 뜨니까 이게 뭐가 뭔지 또 이제 그게 오히려 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게 또 이제 난감한 문제로 부닥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대 재테크반에 들어 나오는 이 정보는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까지 다 포함한 정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그 카톡방을 별도로 만든 다음에 초급 과정은 어느 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이걸 다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고대 재테크방에 올라온 정보를 어떤 것은 고급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습득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가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초급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중급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본인의 이렇게 수준을 조금 정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버리셔도 상관없다. 근데 사실은 그 고대 재테크반에 들어오는 정보는 진짜 다 좋은 정보만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저하고 이제 다른 분이
예, 다른 뭐 카톡방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골라서 거기다 모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개의 그 카톡방에 지금 이렇게 가입이 되셔서 거기서 올라온 거 보고 그냥 넘기지는 않고 보고 이건 옮겨도 되겠다 헌금분들만 올려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황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뭐 낸드 값이 뭐 올랐다든가 뭐 2차 전지 같은 이제 그건 보통 산업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섹터 어떤 특징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그건 종목 분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 시황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돼요. 산업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취급할 건데 뭐로 다른 산업을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우리 저기 미국의 그 FED, 소위 연준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제가 계속 지금 신한증권, 그러니까 신한금융의 오건영 부장이 글을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냥 계속 읽어가야 돼요. 읽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고 이제 그렇게 좀 아실 때까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상의 지금 좋은 자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내에. 오건영 씨가 쓴 자료 이상의 더 훌륭한 자료는 없다. 보기 때문에 오건영 씨 그 자료를 좀 계속 올려주고 있고, 뭐 저기 3프로에서 출연하지 않는 날 본인이 쓴 글도 뭐 제가 어디서 얻어가지고 좀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안 되시더라도 계속 읽어보시고, 근데 뭐 그게 이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제가 그 초급자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매매를 못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도 문제고, 그거 모르셔도 다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급자 과정은 뭐다? 삼성전자, 그리고 인버스 ETF,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 세 가지만 알면 된다. 다른 건 모르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급자 과정이 이제 중급자 과정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그 이제 산업을 알아시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산업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뭐다. 이제 그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정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급 과정에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이냐.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또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급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021년도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역시 이게 지나간 그 과정을 지나간 길을 제가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정보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정을 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압축을 시켜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그 뭐랄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급 과정에 있는 분도 그 정보를 저렇게 한정을 시킨 겁니다. 요 정도에서만 하자. 근데 그 정도의 정보도 그 종목이 제가 알기로 한 65개에서 70개가 나옵니다. 물론 그게 그 책이 쓰여진 게 아마 2020년도 10월 달 정도 쓰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새로 받아들여야 될 어떤 섹터가 있을 텐데 그건 그때 가서는 문제고 일단은 범위를 넓히지 말고 그 정도만 그 나와 있는 저기 종목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뭐 저희 이제 고대 재테크 반이 그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실전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실전 훈련. 근데 본인의 실전 훈련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주고 누가 이렇게 코치해주고 그런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사설 학원을 차려서 하는 돈 받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주는 데는 지금 없잖아요.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건 그냥 그때 잠깐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제 이런 걸 계속 그 느끼면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근데 이거를 해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전 과정이라는 것을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한 10명씩 정도는 각 신청을 해준 것 같아요.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이제 초급반, 중급반을 이제 그 반복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매 기법을 펴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뒤집으면 됩니다. 유튜브에 엄청난 훌륭한 매매 기법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매매 기법 그냥 단순한 매매 기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에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뭐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그 종이에 쓰여 있는 글에 불과해요.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비유를 들기를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그 이렇게 휴전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코치가 다 알려줬을 거라고요. 어떻게 휴전하라. 뭐 책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책을 다 보고 코치의 그 수업을 들었다 해서 다 김연아가 되지는 않잖아요. 음. 김연아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 몸에 맞게끔 계속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김연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치 같아요. 주시장도 그 이치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매 기법은 복잡하진 않아요. 나중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것을 내 몸에 맞게 내 몸에 맞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는 이제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성향, 본인의 열정,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뭐 단기간에 끝나는 분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초급반, 중급반 이전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고급반이라고 표현한 방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고대 우리 선후배 출신들끼리. 그걸 이제 원래는 그 방 이름이 트레이딩 방이에요. 트레이딩 방인데 트레이딩 방이 사실은 지금 가동된 지 아마 1년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도 처음에는 굉장히 뭐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도중에 중간에 한번 그 방이 이렇게 파토 깨지기도 했고 이제 다시 이렇게 뭉쳐서 왔고 뭐 코로나라는 그 초유 사태도 맞아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쭉 상승하는 장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어, 그 방을 제가 이렇게 뭐 제가 뭐 끌고 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지원하면서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방법을 겪으면서 아 이건 미르코는 그런 느끼면서 다져진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이 초급반, 중급반에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저도 시행착오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 고급반이 성장했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 이제 트레이딩 방이라고 한 걸 제가 모집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당신이 종목도 선정해주고 당신이 매수 타이밍도 잡아주고 당신이 매도 타이밍도 잡아달라 이거를 원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카톡방을 모아놓고 뭐 그때도 뭐 10명 정도 됐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왜 뜻대로 안 되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그 매매를 하는지 제가 알려고, 이제 제가 다니는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하고, 그리고 뭐 1,000만 원 이상씩은 뭐 주식이 됐든 현금이 됐든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들 안 해요. 이 종목 사시고 이 종목 파시고 이 종목 사고 파세요를 카톡으로 수없이 저는 온갖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뭐 다른 거 못하면서 할 정도로 거기다 쏟아면서 해드렸는데 뭐 엉뚱하게 제가 사라는 종목이 아닌 이상한 종목을 사서 그 계좌에 넣기도 하고 또 이거 팔으라고 내가 그렇게 막 유치는데 팔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뭐 휴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깔겨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그 초를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이때 안 팔면 바로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분들이 그 선배 후배 분들이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엉뚱하게 놀아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놀아. 막 저는 열심히 이제 이 종목 사시고 여기 파시고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마이동풍이야.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종목 갖다 사서 거기다 넣기도 하고 비중 줄이라고 하는데 비중 줄이지도 않고 막 더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토 내버렸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파토 내가지고 이제 그 중에 뭐 서너 명은 뭐 떨어져 나갔고 뭐한 6명 5명이 다시 모여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기를 왜 이렇게 각자 노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의 심리가 제 심리하고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저는 뭐 마이너스 10% 떨어져도 뭐 끄떡 없는데 그분은 마이너스 3%만 떨어져도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마이너스 10% 떨어진 게 뭔 대수야 더 떨어져도 괜찮아 뭐 이런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 심리에 맞춰서 똑같이 끌고 가지 못하겠다. 이런 오류를 제가 발견했고 인간의 본성인 심리라는 부분에서 이게 똑같이 갈 수는 없다. 그걸 내가 오류를 했구나. 그걸 발견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다 달라. 쉽게 말하면은 본인이 주변 친구한테 뭐이 종목 좋다고 들은 이야기도 있고 뭐 자기 딴에는 이건 지금 팔아야 되는데 너는 왜 들고 가냐 뭐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르구나. 이것도 각자 생각이 너무 다 다르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구나. 이제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그 2차 파토 내고 이제 2차 그 모임이 다시 재가동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고 또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게 저희 증권사 다니는 이 사람이 이제 증권사이잖아요. 증권사 다니는 사람이 그 카톡방에 그렇게 뭐 종목을 추천하고 매도 타이밍을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금지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을 내가 사라고 해놓고 막 여러 사람을 붐을 일으켜서 사게 만든다. 이런 오해를 제가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직업상.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웬만하면은 카톡방에다는 제가 어떤 종목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재테크 반에 제 개인적으로 종목 추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어디 그 뭐 방송이라든가 또는 누가 추천했을 때 이제 거기에 약간 코멘트를 해준다 이런 거지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뭐이 종목 좋습니다 추천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종목이 좋다더라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제 생각은 이렇고 이 종목이 좋은 그 점은 한 건도 없고요. 그게 똑같이 고급 지급반이라고 표현되는 곳에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고급반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종목을 사실은 이제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 부담을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정보를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비용을 분담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정보를 받아서 각자 알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루 끝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계좌 개설을 이제 하게끔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지고 뭐 잘하신 분은 뭐 잘하신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제 안 되시는 분들만 보고 있다가 계속 좀 안 되더라. 이분이 뭔가 꼬여가지고 안 풀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아, 선배님은 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골프로 말한다면 이제 원포인트 코칭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거 해드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뭐 잘해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주시장에 들어오신 분보다 좀 한 가지 나은 게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을 온갖 것을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뭘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구나. 이걸 저는 이렇게 눈에 들어요. 아, 이분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요.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그게 이제 좀 안 될 경우에만 제가 이제 좀 전화 드려서 개입을 해서 아, 이건 이렇게 바꾸신 게 좋겠고 뭐 손절면은 이렇게 하신 게 좋겠고 이제 그거 좀 알려드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해드립니다. 수정을 해드리면 그분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의 그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가면서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 잘 돼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고급 과정이.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전부 그 좀 삐그덕거리고 안 되셨던 분들이 뭐 저렇게 하나씩 뭐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뭐 어느 거가 약점인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사람에 맞는 조언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뭐 지금은 다들 좀 잘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무서워 했던 분도 지금은 상당히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 투자를 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고급반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차피 뭐 지금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 그걸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여기 뭐 네이버로 여기 캡 인베스트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요 카페가 이렇게 뜰 겁니다. 뜨면은 뭐 요거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뭐 저희가 만든 카페니까 요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하실 때 뭐 본인 본명으로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가짜 그냥 필명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되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카페를 보시면 이렇게 쭉 이쪽으로 내려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주식 공부 중급 과정, 주식 공부 초급 과정 이렇게 만들어 놨고 주식 공부 초급 과정 보면은 여기 뭐 기초, 입문 뭐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식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어렵게 어디 그 책을 찾아보려고 뭐거나 그럴 거 없이 여기 와서 요거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뭐 이동평균선이 뭐다, 또 뭐 거래량이 뭐다 이런 거 뭐 괜찮은 동영상만 어디서 좀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게 있거든요. 초급 과정 혹시라도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 보시게끔. 그래서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급 과정에 있는 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고급 과정 있는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대학 교우들끼리 투자반 모임이라고 있는데 이거 몇 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휴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재는 중단됐죠. 중단됐는데 이제 그 전에는 코로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좋은 게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준화상 줌이 아니라 뭡니까 빔으로 해서 이렇게 토의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끝나면 이렇게 그 근처에서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지금 고급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중급반이나 초급반도 뭐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화상회의도 하고 끝나면 또 이렇게 소주도 하고 이렇게 좀 갔으면 하고 그러면 이 고급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것도 좀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나 여기 있군요.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 있는 걸 계속 제가 모아놨다가 12월 달 이후로는 제가 게을러 가지고 못 모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저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그 고급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뭐 만도 올려주고 오늘의 성공 사례는 제가 이름 지었잖아요. 누구누구님의 만도입니다. 현재 40%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 뭐 제넥신 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선배님이 현재 15.4% 제넥신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제일 잘하신 분 그 사례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면 다른 분들이 이거 보고 뭐 이렇게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한 달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박셀바이오가 제일 히트를 친 거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87% 수익을 냈었어요. 12월 8일 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추천하시는 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200% 이상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 사례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급 과정도 아마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제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제가 알아야 제가 뭐 코치를 하든 뭐 이런 사례 발표를 해드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죄송하지만 유진투자증권에 이렇게 계좌 개설을 좀 하셔서 그 다른 증권사에 있는 것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뭐 주식을 옮기시면 좋고 뭐 현금을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뭐 주식을 옮겨도 있고 좀 옮겨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고 뭐 어떻게 코치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코치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요즘에 이제 그 증권사라는 것도 굉장히 좀 박해져 가지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 몇 건 올렸지만 이게 외부로 정보를 못 보내요. 요즘에는 다 막아버렸어요. 외부망을 막아버리고 오로지 보낼 수 있는 것은 고객의 이메일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센터장 허락을 받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으로 관리가 등록된 사람들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한테는 뭐 우리 회사가 그 유료로 내고 보는 어떤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은 정보를 얻는데 이런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어도 예전 같으면 그냥 다 보냈어요.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메일 그 정보가 저한테 필요해요. 고객으로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센터장 그 허락받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근데 또 증권사라는 것이 요즘에 뭐 굉장히 그 뭐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으로 거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졌잖아요. 거의 뭐 지금 무료 비슷하게 지금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증권사도 1,000만 원 이하는 관리자의 고객으로 인정도 안 해줘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 좀 해서 관리자를 등록을 해 놓으시고 그래야 이제 제가 화면도 보이고 뭐 자료가 있으면 뭐 인터넷 아니 저기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할 건 뭐 제가 이런 말만 하면 오늘 저기 뭐야 얻어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얻어갈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촉바, 중급바, 훌륭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P가 프라핏, 그러니까 수익이에요. 수익을 얻으려면 엣지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측과 대응이라고. 왜 그러냐면 예측한 대로 가면 누구나 돈을 다 벌겠죠. 근데 시장의 속성은 변화무상해요. 이 무상,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이 상자가 항상 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속성이. 이 시장이라는 속성이 그렇다라고 가정을 내리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시장은 변화무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 에,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가정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가정. 시장은 변화무상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더라도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뭐 2021년도부터는 굉장히 강세장이 올 거라고 전부 다 예측을 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 논리가 다 있었고 그 논리가 약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 좋은 논리였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미국의 뭐 금리가 오르더니 처음에는 뭐 조금 오르고 말겠지. 저기 뭐야, 그 연준, 뭐 패드가 뭐 좀 다시 또 나타나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였어요? 아, 개인들,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지금 주식으로 들어옵니까? 그 동학개미들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가정하에 2021년도는 강세장이 올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슬금슬금 빠지더니 지금은 그냥 참 엄청나게 지금 힘든 장이 돼버렸죠. 이게 변화무상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하셔야 돼. 변화무상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다 들은 얘기죠. 예측과 대응. 근데 들은 얘기인데 이게 내 몸으로 쉽게 말하면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체화가 안 되는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대응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기준이 없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렇게나 뭐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게 오면 그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매매 원칙이라는 거예요. 매매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식시장에서 천지차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매매 원칙이 없어요. 진짜예요. 대부분이 없어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매매 원칙 없습니다. 매매 원칙 없고 그냥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잃었다가 돈을 벌었다가 돈을 잃었다가 돈을 벌었다 돈 잃었다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매매 원칙을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은 이 매매 원칙대로 따라서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보세요. 나는 뭐 2차 전지를 이렇게 이런 조건이면 2차 전지를 사기로 했는데 내가 산 2차 전지는 안 올라가고 뭐 엉뚱하게 저 바이오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러면 2차 전지 팔고 바이오로 가야지. 바이오로 가서 돈을 더 벌어야지. 이런 욕심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심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리가.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을 안 지켜요. 대부분이 이 매매 원칙을 설사 적어놓고 자기 PC 앞에 붙여놨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느냐? 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요 매매 원칙을 무시를 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아요. 저 역시도 이번에도 엉뚱한 짓 했어요. 저 역시도 뭐 주가가 빠지면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제 고객한테 손절매하자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이러다 오르겠지 이제 그렇게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고객 계좌를 많이 지금 벌은 걸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 원칙을 안 지킨 거예요. 내가 심리가 이러다 올라겠지 이제 이런 심리가 들어가면서 이 심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딱 대하는 순간 심리라는 게 발동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도 발동되고 공포도 발동되고 이러다 오르겠지 하는 그 뭐랄까 미련 이런 게 발동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옛날에 썼던 그게 지금 현대 시장에도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주시장에서 진짜 망고불변에 통하는 어떤 진리인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 탐욕, 공포, 미련, 또 뭐라고 하나 그 무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 네 가지를 그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거든요. 그분의 책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똑같다. 그래서 이 심리, 실제는 이 심리죠. 그래서 이걸 계속 내가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 매매 복귀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매매 복귀 하는 사람이 또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예요. 이 매매 기법은 많이 알려줘.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많이 알려주는데 매매 복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매매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습관화 시키는 데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거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 끝나면 뭐 일기를 쓰듯이 매일 써야 돼요. 네, 습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 매매 일지 쓰는 거, 매매 복귀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계속.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잘못했네. 다음에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치는데 골프가 실수를 줄여가는 게임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실수를 계속 줄여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계속 줄여가는 훈련이 돼야 내 실수가 계속 이제 제거가 되면서 이제 그 진짜 배기만 남는 거죠. 진짜 배기만 남는 게 그 진짜 배기는 이제 매매 원칙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수를 줄여가려면 기록을 해둬야지. 기록을 안 해두면 다 또 그냥 하다 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해서 매매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릴 것은 요거예요. 요거. 매매 원칙 정하고 직접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매매했는가 내가 지켜보고 다음에 매매 일지 쓰는지 안 쓰는지 제가 검사하고 그래서 다시 매매 원칙대로 하는지 또 검사하고 이게 반복 과정을 하도록 아무래도 이제 감독자가 있으면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뭐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자기 몸에 습관화가 되잖아요. 뭐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아마 이거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초급반이나 중급반이나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매매 원칙 정하고 실제로 해봤더니 어떻더라? 매매 일지 꼭 쓰게끔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또 지켜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실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으면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리고 왜 궁금증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답변해 드리고 뭐 그렇게 이제 갈 것 같아요. 고급반이 그렇게 했어요. 고급반을 그렇게 했더니 나아지더라고요. 나아져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1,000만 원 냈었던 분이 지금 거의 1억 3천을 하고 있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좀 장이 상승장이었는지 모르는데 9천만 원 넣으신 분이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 그분은 돈을 벌었으면 빼나갔거든요. 거의 9개월 동안에 한 1억 5천을 빼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도 제가 봤고 또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 갖고 7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봤고 고급반은 그랬습니다. 고급반은 뭐 저보다 워낙에 뛰어나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뭐 제가 코치할 것도 없고 그분들 자체가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좀 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준을 만들 때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아닌 매매 원칙은 다 필요 없어요. 남의 원칙은 나한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릴 때 사람마다 심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좋은 책에 나온 거 유튜브에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내 스타일에 맞는 걸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제 생각에는 일곱 개가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그냥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만 갖춘 거예요.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요 7가지를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매매 원칙을.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좀 이게 외우기 쉽게끔 제가 약자로 적어봤더니 SBS 풀 B 이렇게 되거든요. SBS 풀 B. 외우기 쉽잖아요. 요거를 항상 생각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력점. 종목 선택을 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1번이 그거예요. 근데 다행히 초급반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삼성전자 인버스 2개로. 그리고 중급반도 이미 정해졌어요. 제가 알려드린 그 65개 종목, 65개에서 70개 종목, 그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다 이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급반, 중급반은 이미 이거는 제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 매수에 대한 기준. 나는 언제 매수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돼요. 뭐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도달하면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중급반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뭐 차트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 2021년도 그 책에 나와 있는 종목인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이 이 5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또 매수해볼 만한 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저만의 매수 기준이에요. 저만의. 제가 갖고 있는 매수 기준.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종목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 나는 매수한다. 이제 그게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 기준대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게 뭐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100%는 맞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 중에 확률적으로 뭐 10개 중에서 6개 정도만 맞아도 뭐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매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셀, 매도 기준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는 매도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그 초급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죠. 삼성전자하고 인버스만 할 테니까. 그렇지만 중급반에 있는 분들은 나는 어떤 종목을 몇 개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거 있어야 돼요. N이 이제 숫자의 숫자. 그리고 그 종목마다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종목당 최대 한도는 한 종목당 30% 이상은 안 가지고 갈 거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좋으면은 한 종목당 거의 80% 이상을 집중하겠다. 이것도 그 부분만의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적어봐야 돼요. 안 적어보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든 안 맞든 본인한테 머리가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일단 적어봐야 돼요. 안 떠오르면 그냥이라도 적어봐야 돼요. 그냥이라도. 그냥 뭐 남의 거 100개에서 적든 어쨌든 이렇게 다 적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로스컷.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되면 나는 손절을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마이너스 10% 되면 나는 무조건 손절한다. 아니면 뭐 2분의 1만 손절하겠다. 또는 나는 뭐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나는 이동평균선 20일 일선을 이탈하면 전부 손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맞든 틀리든. 그럼 이제 해보고 나는 거고 기준을 정해시고 다음에 이제 배팅. 배팅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포카 칠 때 포카가 됐든 고수톱도 맞나? 포카를 포카 칠 때 처음부터 배팅을 많이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배팅을 조금 해봤다가 패가 좋으면 조금 더 해봤다가 진짜 좋은 패가 들고 상대방을 봤더니 상대방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배팅을 키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배팅을 나는 몇 번 나눠서 하겠다. 또는 한 번 배팅할 때 나는 비중을 얼마 정도로 하겠다.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정해놓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중구난방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한 종목당 5%씩만 처음 해보겠다. 그래서 뭐 최대 4번까지 하겠다. 4번까지면 한 종목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20%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한 종목당 20%가 맥심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채웠으면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딴 종목으로 하셔야겠죠?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요 7가지의 원칙은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표준 모델은 알려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안 알려드리고 본인 스스로 그냥 끙끙대면서 본인 스스로 적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훈련을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뭐 답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 이제 여기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희 세대 때는 수학 문제가 뭐 5개밖에 안 나왔나 그랬어요. 5개 갖고 풀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막 수학 뭐 20개 문제 넣고 뭐 30초 만에 풀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진짜로. 머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머리를 훈련시키려면 그 세대가 달라서 말 표현을 저희 때는 공통수학 정석을 가지고 배웠는데 그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배들이. 선배나 선생님들이 막 답안지 보고 싶잖아요, 문제가 안 풀리면. 근데 답안지 보지 말라. 답안지 보지 말고 네 스스로 고민을 해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도 안 되면 그때 답안지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학습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저 안 알려줄 겁니다. 안 알려주고 본인 스스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이걸 작성하도록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됐나 한번 제가 볼 거고 그래서 그걸 기록 보관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제 요걸 본인이 다시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 자기가 6개월 전 대비 아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6개월 지나도 뭐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그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게 3개월 지나듯이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얼마큼 성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남겨놓으려고 해서 저거 이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뭐 계좌 개설을 하고 이제 저 따라서 이렇게 하실 분이라면 여기 아까 여기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다가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식공부 중급과정, 다음에 주식공부 초급과정 여기 보면은 매매 원칙 이게 있고 매매 일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의 본명으로는 쓰지 마시고요. 본명은 창피하니까 가명으로 본인만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좀 코멘트 할 건 코멘트 해주고 나중에 또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보고 본인 나라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 매매일지도 매일매일 올리는 것은 너무 힘이 드니까 뭐 일주일치에다 뭐 써서 뭐 본인이 엑셀로 쓰든 뭐 그냥 뭐 어디다 쓰든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시고 요 훈련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된 거 있으면 이렇게 잘 됐다 하는 식으로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고 그리고 뭐 보고 이제 정 안 되더라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 초급 과정은 사실은 뭐 매매원칙이라고 해봤자 이거는 뭐 삼성전자하고 인버스니까 크게 할 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본인이 써보게끔 하고 매매일지 이제 계속 쓰게끔 요거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감독이란 말은 좀 어감이 좀 안 좋은 거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하도록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요렇게 되도록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바뀌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급 과정을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났거든요. 구급 과정을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본인의 잘못된 거 바꾸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뭐 그냥 계좌가 수익이 안 나고 막 어느 한 종목에다 몰빵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지금 아주 잘합니다. 지금 아주 고수 됐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정배열 종목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했는데 수익이 안 났는데 어느 순간 뭐 정배열 종목이 아닌 건 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정배열 종목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계좌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정배열 종목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 계좌가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뭐 소주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거예요. 계속 이게 돌릴 겁니다.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본인의 뭐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되게 고치는 그런 깨달음이 한 번에 딱 올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 오면 이제 한 단계 탁 점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근데 그거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 종목당 5%인가 10%밖에 투자를 안 해요. 무서워서. 무서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종목당 5% 10%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때가 이제 시세가 이렇게 막 상승하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수익이. 다른 분들은 막 20% 30%씩 막 계좌가 올라가는데 이분은 계좌가 뭐 끼해야 일주일 지나도 뭐 3%또 잘못되면 다시 원위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분들은 좀 괜찮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하는데 당신은 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 좀 괜찮은 종목은 좀 집중 투자 좀 하면 어떻겠냐. 먼저 이렇게 좀 몇 번 코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 하다가 이제 몇 번 집중 투자해서 수익이 확 내는 걸 맛을 보더니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지금 뭐 한 종목당 뭐 20%씩 집어넣고 있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잘못된 걸 고쳐가면서 본인의 계좌를 올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3%에 나온 건데 이 매매 복귀 중요하다는 게 여기 나오고 이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투자를 복귀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꽤 그 신한증권의 뭐 정성환 센터장인데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이제 3% 보다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매매 복귀는 꼭 해야 된다. 매매일지는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매매 기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진짜로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제가 대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그 초급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초급반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쭉 올 때는 삼성전자 100을 들고 있으면 수익이 계속 났겠죠. 근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 더 갈 줄 알았잖아요. 그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 올라오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슬금슬금. 막 이러다 올라가겠지. 아니다, 꺾이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때가 뭐 2021년도 1월 뭐 10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96,000원이 82,000원 돼서 마이너스 15% 손실 났더라고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합니다. 대응을 하시는 분과 대응을 안 하시는 분 간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가만히 들고 있는 분은 지금 마이너스 15% 손실 났어요. 이분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원칙. 자, 그리고 이분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씩 비중을 줄였겠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100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60%로 이때 여기도 줄였다고 해요. 가정을.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이너스 9%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기준은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매매에 대한 스킬은 좀 아직 못 배우신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게 비중도 줄였고 그다음에 인버스 ETF를 여기 X2를 쓴 것은 2배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예요. 소위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곱버스라고 하는 거. 그걸 30% 샀다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뭐 완전 해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손실이 하나도 안 납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요거예요. 요걸 제가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요분은 아예 기준이 없는 거. 요분은 기준은 있지만은 매매 스킬이 없는 분. 요분은 기준도 있고 매매 스킬이 있는 분. 벌써 계좌가 다르잖아요. 수익이. 그렇죠? 요즘에 뭐 1%면 어디에요? 은행금리가 뭐 거의 0%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하시면서 막 20% 30% 벌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삼성전자로 20% 30% 수익 낸다는 것은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조금 높게 수익 낸다. 이 정도 욕심을 내셔야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냥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좀 수준 높게 뭐 1년에 예를 들면 10% 이상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인버스 ETF 하면은 이렇게 계좌가 빠지더라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안 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시 터닝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인버스 줄이고 삼성전자를 다시 사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스킬을.
이런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제가 보려면 그 사람의 계좌를 제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필요하다. 계좌가 좀 제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급 과정인 거예요. 초급 과정들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자, 중급 과정은 여기 삼성전자가 그대로 포트폴리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예. 삼성전자 대신에 여러 종목을 한 거죠. 왜냐면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안 가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산업이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기왕이면 성장 산업, 올라가는 산업의 종목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산업, 어떤 것이 성장 산업이냐, 가지고 그 산업에 따라서 종목을 뭐 두세 개씩 이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 비중을 높여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한테. 예.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올랐다고 하면 조금 투자해보고 또 오른다 하면 조금 더 투자해보고 진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비중을 많이 실는 거죠. 이게 이때쯤 되면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어 있었겠죠. 그럼 그 주도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가는 이런 스킬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는 과목은 조금 제가 색깔을 조금 어둡게 있잖아요. 안 가는 놈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바꿔버리고 체인지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느 한 종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중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기는 요 제일 위에는 주도주가 돼야 된다. 그때의 주도주 쪽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게 가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계좌가 수익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 종목으로 내 계좌가 비중이 많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현대차가 올라간다 하면 현대차 쪽으로 많이 가 있어야 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언택트 관련된 아니 언택트가 아니고 요즘 콘택트죠. 콘택트 관련된 쪽 올라간다 그러면 빨리 바꿔서 콘택트 쪽으로 내 종목이 비중이 많이 가 있어도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의 수익을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이 올라가죠. 수익이 올라가지만 신경 쓸 건 더 많아지죠. 산업도 알아야 되고 어느 게 주도주가 되고하는지 계속 지켜도 봐야 되고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해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해드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원포인트 코치 부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뭐 사할 때 투자인가 봐요. 사할 때까지 높아지도록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승률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투자를 했는데 몇 번 성공을 시키더라. 그게 승률이잖아요. 10번 투자를 했는데 6번 성공시키더라. 그럼 60% 승률인 거고 내가 10번 투자했는데 2번밖에 못 하더라. 그러면 승률이 낮은 거죠. 이제 그런 거 높이는 거고 그 승률, 확률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한번 수익 낼 때 얼마나 수익을 크게 내느냐. 이게 한번 수익 낼 때 10%를 수익 내느냐, 뭐 3%에서 자르느냐, 50%까지 끌고 가느냐. 그건 이제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늘리는 겁니다.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늘리기 위해서 뭐랄까 고민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시장에 100% 맞는 기법은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장의 변화를 좀 본인 나름대로 나눠서 시장이 이럴 때는 이 기법 쓰고 시장이 이럴 때는 B 기법 쓰고 시장이 다를 때는 A, B, C 기법을 쓰고 이렇게 몇 가지의 그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시장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럴 때는 그 주도주 전략 쓰는 것도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쉬거나 아니면 진짜 단타라고 표현되잖아요. 단타를 하거나 그러셔야 돼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시장이 막 상승할 때는 그때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 섹터에 좀 길게 끌고 이렇게 달라요. 전략이 다른데 그걸 한 가지 전략으로만 하면은 제 경험적으로는 안 되더라. 이걸 말씀.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떨 때는 A 전략 썼다가, 어떨 때는 B 전략 썼다가, 이거 언제 하라는 거냐? 이제 그건 경험이죠, 경험. 경험에서 느끼는 시장의 어떤 변화. 시장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때는 내가 A 전략 써야겠다. 이때는 B 전략, 그건
오랫동안 반복 학습의 요소는 경험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 환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국고채, 뭐 고객 개탁금, 이렇게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어저께 주가가 왜 오르는데 뭐 복잡한 내용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일부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고객들은 별도로 그 이메일 등록을 해놔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센터장 승인받고 이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요번에 두더주가 뭐냐, 요거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다 나와요. 여기 특징 섹터 및 종류 해가지고 하루 전일 대비는 해운주, 캐릭터 상품 이런 게 많이 떠났고, 5일 동안은 뭐 메타버스, 해운 이런 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뭐 막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정보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다니면 좋은 게 막 정보를 내가 막 찾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다 모아서 이렇게 줘요. 대신 이제 우리는 증권사에 돈을 벌어줘야죠. 돈을 벌어줘야만이 증권사를 다니게 해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근데 돈을 벌어주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뭐 이메일 아니면 모든 망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못 해드립니다. 여기 뒤에 뉴스도 보면 여기 백신 접종 사망 인과성 평가 결과 오늘 발표 뭐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요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올라갔겠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오랫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요거 그러면 다음에 어떤 테마가 뜨겠네, 어떤 종목이 있겠네,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한 65개 종목을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65개 종목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 종목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종목 관련된 레포트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모르더라도 65개 종목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1년에 65개씩 예를 들면 그러면 뭐 3년 지나면 3, 6, 18, 그 200개 종목을 내버려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시장이 흐르다 보면 딱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가겠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저기 대처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측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예측. 요거 예측 같아요. 예측을 뭐 저희는 똑똑해서 예측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도 또 이런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금요일에 미리 오른 주간 투자 전략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어느 증권사에서는 이런 자료가 그냥 있어요. 저희들은 항상.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저희들은 요거 보고 대충 이 친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지. 우리는 이제 시간 안 들이고 이 친구들이 해준 거 딱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월간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9월 주시장 전망. 제가 잘한 거 아니라 이런 레포트를 보고 그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인데, 정보라고 하는 건데,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메일 아니면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만약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매매 원칙, 저 아직 빛난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빛난이에요. 아직 빛난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꼭 잘못됐다 하더라도 진짜 허접한 거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그 7가지 사항을 적어서 좀 여기다 올려주시고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매매한 거 있으면 또 일주일치 모아서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이제 보면서 뭐가 잘못되고 뭘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이야기 해드릴 거고 종목은 다 이미 정해졌어요. 중급반도 이미 종목은 65개로 딱 이미 정해졌습니다. 물론 그 종목 말고 더 올라가는 종목 있겠죠. 그렇지만은 막 이것저것 종목을 발견하려는 것은 아니 그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내 매매 원칙을 세우고 내가 투자하는 어떻게 이렇게 그 훈련하는 과정이지 돈을 못 벌어도 좋아요.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좋고 그냥 훈련을 제대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65개 종목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가끔 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이제 그 종목하고 이 종목 누가 얘기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전혀 뭐 얼토당치도 않는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그건 그 종목은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코멘트 하나 드리고, 근데 뭐 실적도 좋고 그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적도 좋고 향후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그 산업의 종목이다. 그럼 종목 잘 골랐네요. 그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카톡방에도 저 올렸지만 그 누구야 어떤 분 그 지인이 뭐 이렇게 사가지고 막 올라가는 종목 하나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무슨 종목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면은 종목 잘 골랐네. 그 종목 가지고 이제 매매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얼토당치 않는 뭐 이상한 종목 가지고 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요 카페는 뭐 글쎄 그동안은 뭐 막 이것저것 막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뭐 심심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고수들의 투자법 정리 뭐 이런 것도 모아놨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좀 몇 개 많이 좀 모아놨어요. 이거 이제 심심할 때도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자기가 이렇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좋은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 좋다. 이다솔 차장이라는 사람 유명하거든요. 뭐 요 사람이라든가 뭐 인피니티 박세익 전무라는 사람이 말했던가 강방천 회장이 이런 것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 양반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요 방법대로 만드는 거예요. 요 방법대로. 여기다 살짝 그 양반의 원칙을 끼워 넣는 거 보죠. 예를 들면 강반천 회장이 이런 원칙으로 한다더라. 그럼 여기다 끼워 넣어보는 거예요. 끼워 넣어보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좀 고치든가. 전혀 안 맞아? 그럼 그 원칙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썼던 원칙이라도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 원칙은 버리고 그냥 내에게 맞는. 그래서 사람마다 매매 원칙이 다 다릅니다. 여기 우리 고급방에 있는 분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10명 정도 보였는데 어떤 분은 뭐 두세 종목으로 하신 분 있고 어떤 분은 막 30개 종목으로 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막 급등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눌림목만 이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매매를 하는데 다들 돈 잘 벌어요. 돈을 잘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꼭 이 방법이어야 된다. 그런 건 주시장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유를 일단 좀 중지를 하고 다음에 녹화도 좀 꺼야겠어요. 녹화가 어디 있었구나. 녹화를 여기서 끄는가 보다. 녹화 중지.